자, 지난 시간에 했던 송전 부분 오늘 문제풀이 위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 부분은 나중에 시험에서도 확장되는 부분이 없어. 결국은 전자기 유도하고 송전 부분에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잘 푸느냐가 아마도 기말에서의 관건일 테고요. 전자기 유도는 물리 1에서도 물리 2에서도 나오다 보니까 쌤들이 물리 1에서 있는 내용들 변형해서 내기가 참 좋겠지. 근데 송전 과정은 물리 1에 없어. 내용 자체가 물투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럼 문제를 따오는 것도 어디에서 따오겠니? 설마 학교쌤들이 난 천재니까 내가 문제를 다 자작해가지고 만들어. 물리는 어려워 그게. 기본 베이스가 보통은 수능평가원 문제들 가져다가 변형을 시켜야 되거든.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가 물투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파트가 송전 과정이고요. 계산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계산이 안 되는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학 기간 동안 너무 강하게 압박, 푸시는 시켜주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 형태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정도는 친구들이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 이제 친구들이 최소한 나 하트는 그릴 수 있어. 지금 막 하트가 막 떠올라. 그러면 이건 대성공이야. 막 페도선의 마음을 읽으면서 자기력 선수의 변화가 자석과 토일의 운동 때문이고 이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는데 그 힘이 자기력이 나타나고 자기장이 나타나고 유도전류가 나타나고 유도전압이 나타나서 전류전압이 생겼네. 전기에너지가 생겼네. 왜 생겼지? 자석이나 코일의 운동에너지 때문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발전기, 전기를 발생시키는구나. 이것만 떠올려도 이거는 거의 반이야. 나머지 반이 뭐야? 우리가 이야기했던 렌츠의 법칙 이야기하면서 방해하려고 하는 힘들 찾으면서 유도 전류의 방향들 찾아냈던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렇게 떠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매우 정리 잘하신 겁니다. 호열이 막 이런 게 지금 떠오르고 있었지. 페도선의 마음 읽었던 게 망했어요. 안 떠오르면 망한 거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각 가정에 보내줘야 되다 보니까 그 각 가정에 보내주는 내용, 이제 송전에 대한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 때 어느 정도 개념들은 이야기했는데 물리에서 개념이 많지는 않아. 물리는 언제나 개념이 가장 작고요. 참으로 웃긴 게 개념은 알고 있는데 문제가 안 풀리지. 이게 물리에서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웃겨? 그래서 물리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최하수의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 물리 파트 공부하는데 나 물리 문제가 안 풀려. 그렇기 때문에 난 물리 개념을 다시 봐야 돼. 하수입니다. 오늘 송전 과정만 문제풀이 하는데 쌤 태양에너지 안 들어가는데 문제풀이요. 자,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나 물리 파트 부분들 문제가 안 풀리네. 그래서 개념 보는 친구들이 있으면 팔짱을 끼고 한 번씩 이렇게 썩소를 날려주세요. 이런 하수 같으니 개념을 본다고 달라지지 않아. 왜? 개념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들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친구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어떻게 하면 한전을 망하게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보내준 만큼 전기를 쓰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는 우리가 쓰는 만큼 보내줘야 되다 보니까 언제나 전력을 대기시켜 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 쓰면 손실 전력으로 얘네들은 다 날아가는 거지. 그치? 자, 이제 그 내용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소비 전력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일의 능률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소비 전력은 일의 능률하고도 같은 개념이고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내용으로도 같은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 우리는 시간 동안 초당 생산한 전기 에너지라고 해도 얘는 생산 전력이야. 그런데 시간 동안, 단위 시간 동안 쓴 전기 에너지, 이건 소비 전력이야.
그 결국은 뭐에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소비 전력은 생산하는 양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소비하는 양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전기 에너지, 질적 에너지, 누구? 전압. 그쵸? 그래서 1.5V와 3V의 차이는 어떤 차이였었죠? 질적인 차이였었지. 전압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5줄이냐 3줄이냐를 알려주는 녀석이었었고요. 네. 양적 에너지 누구였어? 시간 동안에 얼마나 전하들이 움직여 가느냐 이동하느냐. 그래서 양에 관련된 내용이었었죠. 그 다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흘려주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우리는 소비 전력, 생산 전력을 어떻게 전압과 전류로서 이야기를 해놓게 됐었고요. 단위를 살펴보다 보니까 전압의 단위, 볼트의 단위는 줄 퍼 쿨러, 전류의 단위는 누구? 쿨러 퍼 색.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아, 줄 퍼 색으로 이야기해 놨던 녀석을 우리는 제임스 와트, 즉 이 기관을 발명했던 사람의 업적을 따라서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게 되었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누구? 소비 전력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발전소에서 생산된 녀석을 어디로 보내고 싶은 거야? 결국은 가정으로 보내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가정으로 보내려고 들어갔더니 문제는 전기를 보내는 과정, 즉 우리는 송전이라고 하는 과정. 그럼 전기를 보내는 선을 송전선 이야기를 하겠지. 저 송전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저항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야동을 많이 오랫동안 보다 보면 지금 찍고 있지? 이러면 안 되고요. 게임을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면 핸드폰이 뜨끈뜨끈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 핸드폰도 하나의 저항이기 때문에 전류가 계속적으로 흐르면 무엇이 발생하는 거야?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핸드폰이 뜨거워질 때. 자, 그래서 송전선의 저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관점에서 초당 생산된 에너지는 결국 가정으로 우리는 쓰고 싶은 건데 손실되는 녀석이 있다 보니까 손실되는 에너지와 가정에서 쓰는 에너지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에너지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구나 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 대한 관점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얼마만큼 줄어들까가 관심이 있었죠. 왜냐하면 발전소에서 초당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이미 발전소 건설할 때 이미 정해져 버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수력 발전을 하겠다. 그럼 초당 얼마의 에너지를 생산할 건지 이미 정해져 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친구들이 조금만 더 많이 이렇게 조금만 좀 보시면 신도시들 있지. 새롭게 생기는 신도시 1기, 신도시 2기 막 이런 부분들 있잖아. 그치? 서울 주변에 새로운 신도시들 생길 때 신도시가 생긴다는 건 전기를 쓰는 인구들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녀석들을 이야기하지? 그래서 신도시 근처에는 다 열병합 발전소죠. 미니어처식의 발전소들이 다 있습니다. 저 목동 근처에 가면 막 연기 막 이렇게 나는 거 본 적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저쪽 수지, 광교 이쪽 넘어갈 때도 또 막 연기 이렇게 슝슝슝슝 나는 부분들이 있어. 그게 다 뭐야? 작은 미니어처 발전소들을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발전소에서 선을 따오기에는 용량도 부족하고요. 선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손실되는 녀석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신도시 쪽에서는 난방비가 적게 듭니다. 왜냐? 극에서 계속 열이 나오니까 전력 생산 과정에서 열이 나오니까 난방비는 싸. 오케이? 겨울에 난방비가 싸다는 거지 여름철에 쓰는 전기가 싸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겨울철에는 좀 이득이 있어. 자, 그래서 지나가실 때 친구들 막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들 이렇게 나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신도시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그래서 목동 것들 이게 원래 서울도 아닌 것들이 서울인 척하고, 그치? 차라리 쌤처럼 그냥 경기도로 이사를 해서 그냥 목동을 경기도로 그냥 바꿔버려야 돼. 그죠? 아닌가? 자,
그래서 얘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얘밖에 없네. 그치? 얘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손실 전력을 줄일까라는 저 부분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저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세 가지 형태로 우리는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지. 왜? 소비 전력의 형태가 전압과 전류이다 보니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선 쓰고 보자. VI. 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I는 R분의 V니까 누구도 쓸 수 있는 거야? R분의 V제곱. 우리는 또 옴의 법칙 V는 누구니까 IR로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으니까 V 대신에 넣으니까 얼마에 대한 형태? I 제곱 R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게 얘 못 써. 옴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저 전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 녀석은 송전선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이란 말이야. 송전 전압이라는 표현하고 송전선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달라. 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옴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저 전압은 보낼 때 필요한 전압이 아니고요. 저항 양단에서 정해지는 값이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었죠. 발전소가 여기 있는데 발전소에서 포열이 집은 여기 있고요. 내 이름 뭐지? 경환이 집은 여기 있고요. 성욱이 집은 여기 있단 말이야. 그치? 다 위치가 달라. 그러면 저항 양단의 전압이 다 같겠니? 다르겠니? 다르겠지. 그래서 이걸 못 쓰는 거야. 왜? 집집마다 송전 전압이 아닌 저항선 양단의 전압을 옴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저 V는 이 저항 양단의 전압인데 이게 다 다르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안 쓰는 거예요. 물리 전공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얘 못 써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우리는 왜 못 쓰는지 송전 전압과 저항 양단의 전압은 뭐하니까? 다른 것이니까. 그죠? 자, 어이씨, 깜짝 머리 묻어있네? 이런 씨.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은 내가 어떻게 좀 재미를 하려고 해도 재미를 줄 수가 없어. 다 계산하는 문제다 보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살펴보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보내는 전류 부분들은 옴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I로 표현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I 제곱 R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저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손실 전력들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는 쓸 수 있는 게 이때 전류 무슨 전류? 보낼 때 송전 전류. 저항선 양단에 흐르는 전류나 송전 전류도 똑같거든. 근데 전압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송전 전류의 저항선의 저항값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구나. 근데 이걸 또 우리는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네. 발전소에서 초당 만들어지는 저 전압은 송전 전류를 쌤이 P0로 이야기할 때 송전 전압과 송전 전류로서 우리는 발전소에서 초당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문제 조건에 따라서는 우리는 송전 전압이야. 얘는 저항선 양단 전압이 아니고 송전 전압과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력의 제곱에 대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에 따라서 누구를 써야 될지는 친구들이 이제 결정을 해주셔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나는 거야. 나는 I제곱 R로 외우고 있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럼 얘는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E열령, B열령처럼 조건에 따라서 뭘 써야 될지 살펴보는 내용이었었고요. 자, 계속해서 조금 더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저 손실 전력 줄이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뭐야? 저항을 줄이면 되겠네. 그런데 이 저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 녀석은 전하들이 이동할 때 받는 스트레스야. 그래서 저항들이 받는 스트레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하고 똑같아. 내년부터 고등학교 3년 체제를 없애겠습니다.
갑자기 용산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애들은 공부를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6년으로 바꿨어. 친구들은 6년을 다녀야 돼. 그럼 경환이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겠어? 빡치겠지. 이씨 하면서 이제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겠지. 왜? 저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 녀석은 누가? 길이가 길어지면 랭스,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가 커져버려. 그래서 저항선의 길이가 크면 클수록 뭐 하겠구나? 저항값이 뭐 하겠구나? 커지겠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지. 그래서 길이와 관계가 있고요. 근데 내년에 조성욱 교육부 장관이 갑자기 다 바꿔버린 거야. 우리 애들 너무 창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입시 제도에서 스카이 이거 너무하다. 스카이 인원을 30만 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모든 애들이 다 스카이로. 죄송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단면적이 커지면 흐름을 방해받는 정도가 작아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단면적에는 반비례해요. 호열이가 지금은 나는 고대까지 가야지 하면서 막 스트레스 안 받고 공부한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마음을 다 잡아먹고 아니야 그래 더 좋은 대학 연대를 가기 위해 나는 개고생을 해야 되겠어 막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겠지.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도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서 그리스 소문자 뭐로 표현했지만 저항의 비를 알려주는, 즉 비자만 들어가면 친구들은 아닐 비 생각하는데 수를 뜻하는 비야. 저항의 비인 거야. 그래서 이 비저항은 누구야? 물질의 특성을 의미한다. 물질의 특성. 자, 그래서 우리는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 첫 번째 저항값을 줄이면 됐었는데, 저항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으로 무슨 방법이 있어? 비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있지. 즉 구리를 뭘로 바꿔버리는 거야? 비저항이 더 작은 금이나 은으로. 그냥 금이라고 이야기하자. 금으로 바꾸면 우리 뭐 하려고 이러고 공부하고 있니? 그치? 남들 안 볼 때,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뭐 하는 거야? 절연장갑 끼고 송전선 밖에 있는 이런 전선들 그냥 끊어다가 팔아먹으면 훨씬 돈을 잘 벌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그죠? 두 번째, 그래서 친구들 뭐 핸드폰 수거하거나 컴퓨터에서 금 뽑아낸다라고 하는 게 얘야. 금이나 은 같은 걸 집어넣으면 더 미세한 전류까지 나눌 수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정보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기록하거나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거든. 그쵸? 자, 그래서 비저항 줄이는 거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돼. 두 번째 방법 살펴보니까 단면적을 뭐 해버리는 거야? 키워버리는 거야. 즉 송전선 이만한 걸 갖다가 이만큼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무거우니까 잘 쓰러지겠지. 그래서 단면적을 키우는 것도 안정성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더. 길이를 뭐 해버리는 거야? 줄여버리는 거야. 이건 매우 좋은 방법이야. 에너지 관점에서. 왜? 발전소 근처에만 다 집이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럼 땅값 비쌀 이유도 없잖아. 모두가 다 똑같은 땅값에서 살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대치동에 서초구에 핵발전소를 짓자. 그럼 이런 교육 연들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냥 장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정말 말아먹겠지. 근데 나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 이분도 나랑 좀 비슷한 질인 것 같아. 함부로 자격이 안 되는 자가 그 자리에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물론 나 엄청 좋아해. 배 엄청 귀엽잖아. 막 만지고 싶어. 나 가까이 가면 우와 엄청 귀엽다 하면서 이렇게 좀 만져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 배야. 그러다가 손이 잘리겠죠. 아무튼 그래서 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줄이는 방법이 only 누구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여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두 번째 파트가 뭐야?
정기적인 압력을 변하게 하는 기계죠. 변압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랍니다. 왜? 얘를 조절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쟤를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류를 생산할 때도 교류가 매우 장점을 가지지만 교류의 더 큰 장점은 어디에 있다? 마음대로 내가 정기적인 압력을 필요에 의해서 점핑 다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교류의 가장 큰 장점이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변압기라고 이야기하는 저 부분들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봐 봅시다. 변압기. 그냥 친구들의 핸드폰 충전기 또들어 한번 깨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네모난 연철, 철 모양의 있을 테고요. 그 철 양쪽에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는 녀석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뭘로 좀 표현하지? 돼지코, 삐빅, 삐빅 이렇게 돼지코로 표현해볼까? 이쪽도 감겨져 있습니다. 감겨져 있는데 아이폰은 아이폰이니까 이 뒤에 똥꼬 쫑쫑쫑쫑 이렇게 있는 구조물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핸드폰 똥꼬에 꽂는 거, 얘는 돼지코에 꽂는 거. 그게 뭐야? 충전기. 왜? 왜 이렇게 아픈 친구들 많고 마음 아프게 아프지만 아프다. 너 왜 호열이 괴롭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이 왼쪽인 이 부분을 1차 코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몇 차 코일? 2차 코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는데 이 변압기는 앞에 생략돼 있어. 세 글자가. 이상적 변압기야. 참 웃기지? 분명 아까까지는 전류가 흐르면 에너지 손실이 되는 거잖아. 전류가 흐르는데도 얘네 에너지 손실이 이 여기에서는 없다라고 보는 거야. 왜 이것까지 고려해버리면 대가리가 너무 아파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코일에서 우리는 보내는 전력을 P1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차 코일에서 초당 받는 에너지 P2라고 한다면 P1과 P2는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왜? 이상적이다 보니까 손실되는 녀석이 없다라는 소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차 코일에서 전압을 V1,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다라고 한다면 2차 코일에서의 걸리는 전압,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I2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모의 연철에 대한 역할은 변압기 얘는 다 교류에 장점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전류가 빡 하고 흐르면 오른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2차 코일에서 난 가만히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자속이 변화하다 보니까 날 찌르는 녀석들이 많아졌네. 그래서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스스로 위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면서 이 녀석 역시 앞에서 뒤쪽으로 전류가 흘러버려. 즉 얘가 교류면 얘도 교류인 거야. 얘가 플러스로 시작했으면 얘도 플러스인 거야.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동시에 마이너스로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교류는 1초에 60번, 60Hz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어서 1초에 풀마가 60번 변하는 교류를 쓰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교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뒤쪽에서 앞쪽으로 전류가 다음과 같이 흘러버리는 거야. 뒤쪽에서 앞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똥꼬를 찔리는 일을 당하니까 뭐 하는 거야? 그 똥꼬 찔리는 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아래쪽으로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얘도 뒤쪽에서 앞쪽으로 전류가. 이 녀석의 방향과 늘 같아버려. 얘가 시계 방향으로 전류 흐르면 얘도 시계 방향이야. 얘가 반시계면 얘도 반시계인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상적인 변압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있는 이 네모의 연철의 역할이 생긴 자기장을 2차 코일이나 1차 코일에 다 전달시키자
라고 해서 저 연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1과 P2, 이 녀석이 같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B를 이용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상적이니까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2차 코일에 걸리는 전류는 무슨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 에보법에 의해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 놓을 수 있을 테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 전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은 가문수에 비례했고 시간 동안에 걸리는 자기력선 수 변화의 이야기가 되네. 근데 1차 코일에서 자속이 2개 생겼으면 2차 코일을 통과하는 녀석도 2개인 거지. 시간 동안 자속의 변화는 똑같단 말이야? 그럼 결국 전압의 비는 누구의 비로 만들어 버릴 수 있겠구나? 가문수의 비로 만들어 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1차 코일의 가문수와 2차 코일의 가문수로 전압들을 조정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변압인 거지. 즉 2차 코일의 전압을 점핑시키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많이 감으면 돼. 2차 코일의 전압을 낮추고 싶어. 그러면 1차 코일을 더 많이 감아버리면 된다. 이 소린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친구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그래서 기본 왁구에 대한 사이즈는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이야기를 해 놓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친구들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좀 이야기했고요. 자, 이제 문제들 좀 보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뒤쪽으로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문제 출처들이 내신 대비 문제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물투에서 따온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 자, 기본 문제 8번부터 하나하나씩 같이 정 과정에 있는 것들 다 풀어드릴 테니까 꼭 좀 개념은 이게 다란 말이야. 더 건들지 마. 여기에서 쌤 1차 주상변압기가 어쩌고 2차 주상변압기 초고속변 1차 변압기 필요 없어. 그런 것들을 그냥 외워서 처리하는 거야. 나중에 그건 시험 직전에 그냥 보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더 들어가실 필요성은 없어. 그냥 한번 읽어보고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 대근이는 이제 뉴요커 되는 거야? 뭔가 멋지다. 나도 뉴요커. 자, 8번 헛소리 그만하고요. 쌤은 내가 꼰대이기도 하죠. 유학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못 떠난 거야. 내가 아들 혼자인데 얼마나 부모님이 외로워하실까, 경제적으로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 막 이런저런 것 때문에 결국은 못 떠났어. 천추의 한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냥 떠나세요. 갔다가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한번 더 넓은 세상 한번 보고 오세요.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스펙도 달라질 것이고요. 훨씬 다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테니까 꼭 좀. 그래서 경환이가 갑자기 오늘 집에 갔더니 엄마가 너 유학가지 않을래? 네!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가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대근이 이상한 친구들과 막 하얀색 가루를 먹으면서 막 그러지 말고 총도 맞지 말고 몸 조심하고 근데 미국은 가기 싫다. 총 맞을 것 같다. 자, 8번. 다음 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전으로 송전할 때 전압을 높여서 송전하는 까닭은 여기 있는 거죠. 왜? 지금 우리 여기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송전 전압 쌤이 V0로 이야기해서 송전 전압을 2배로 높여버리니까 송전 전압을 2배로 높여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지? 송전 전류는 몇 배가 되는 거야? 2분의 1배로 되는 거겠지. 왜? 그 이유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저 전기는 일정한데 송전 전압이 2배가 되었다는 건 그만큼 송전 전류는 얼마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배가 돼야지 얘가 일정한 부분이니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도 이야기하면 손실 전력은 누구에 비례했었죠? 송전 전류의 제곱에 비례했으니까 몇 배가 되겠구나? 4분의 1배가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교류를 쓰는 거야. 손실 전력을 낮추는데, 전압을 낮추고 올리는데 누구 가문수로 쉽게 이야기해 놓을 수 있으니까요. 자, 사용하기에 전압이 높은데 무슨 소리야? 안전은 개뿔. 많은 양의 전류를 송전하려면 무슨 소리? 적은 양의 전류가 되겠죠? 자, 환경에서 염려가 전압이 커지는데 송전탑들 건설하면 주변 얼마나 많이 파괴시키니? 그치?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자, 송전 과정에서 생기는 누구? 에너지 손실을 더하기 때문에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9번.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는 동안 송전선에서 열로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야기한답니다. 송전 전압을 높이면 송전 전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손실 전력 줄어들죠. 그래서 기억번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송전선을 가늘게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저항이 커져 버리는 거지. 저항이 커지니까 손실 전력이 뭐 해버리겠어? 커져 버리겠죠. 그래서 니은번 틀렸지. 디귿번 저항이 더 큰 물질, 즉 비저항을 키우면 저항이 커지니까 누구? 손실 전력이 커진다는 소린 거죠. 그래서 디귿번도 땡.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기억번 하나네요. 자, 10번. 다음은 변압기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변압기는 무슨 원리? 1차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1차 코일에 생긴 자속호 변화들이 2차 코일에 전류를 유도시키는 거지. 결국은 무슨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변압기에서 전압을 낮추려면 1차 코일의 가문수가 2차 코일의 가문수보다 뭐 해야 돼? 2차 코일이 작아야 되니까 1차 코일이 많으면 되겠죠. 가문수로 조절하는 부분이니까요. 자, 11번. 그림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가정까지 오는 과정이고요. 맞는 것 찾기. 기억번. 송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다. 누가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우리가 쓰는 도선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뜨끈뜨끈해지는 이유인 거야. 그래서 기억번 맞는 말. 니은번. 송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손실 전력이 뭐하는구나? 커지는구나. 그래서 니은번 맞는 말. 니은번 주상변압기 그냥 전봇대인 거지. 전봇대는 우리 가정으로 쓰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300V까지 낮춰줘. 고전압으로 보내던 녀석을 가장 마지막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누구? 전압이 제일 낮게 해주려면 가문수를 제일 작게 해줘야 되겠네. 2차 코일의 가문수는 1차 코일의 가문수보다 작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번, 니은번. 자, 12번. 동일한 송전선을 사용하여 같은 크기의 전력을 공급할 때 송전 전압을 3배로 늘려버리면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은 몇 배인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에 있는 이 킬로 이런 부분들은 뭐 10의 3승 볼트를 줄여서 우리는 킬로볼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단위가 같으니까 더 볼 필요가 없고요. 송전 전압을 몇 배로 한 거야? 3배로 했기 때문에 쌤은 항상 헷갈리니까 송전 전압은 여간하면 제로로, 송전 전류도 제로로,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도 제로로. 안 그러면 막 나중에 식쓰다가 헷갈려. 그래서 제로 들어간 것들은 다 발전소를 기준으로 송전 전압, 송전 전류의 생산 전력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테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3배가 되니까 누구? 송전 전류는 몇 배가 돼 주시는 거죠? 3분의 1배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손실 전력은 송전 전류의 제곱이니까 몇 배? 9분의 1배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어려운 부분들은 앞에는 없어. 근데 이 부분들을 잘 해 두셔야지 뒤쪽의 문제들 어떤 아이디어로 풀까 우리 보는 거죠.
자, 13번. 그림은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각각 가문수가 150회 있는 녀석이랍니다. 기억번, 변압기, 전자기 유도, 교류 이런 말들 들어가면 다 오케이야. 전자기 유도, 교류. 쌤, 그러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직류를 삐! 틀린 말이에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직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다 교류를 만들고 교류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송전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번, 맞는 말. 니은번,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그냥 너 단순히 이거 기가 시간에도 너네 중학교 3학년 기가나 이럴 때 배우지 않았니? 그쵸? 가문수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네. 그래서 2대 1, 100대 50이니까. 그러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우리는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을 테니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1차 코일의 절반만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 맞는 말. 디귿번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누구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중에 2차 코일이 지금 전압이 더 작아졌기 때문에 이 녀석이 더 많은 거죠. 왜냐면 이게 힘들면 바로 에너지 관점으로 이야기해도 돼. 이 녀석이 지금 크고 이 녀석이 작아버리면 이 녀석은 작고 이 녀석은 커야 될 테니까. 그쵸? 그래서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차 코일보다 커야 되겠지.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그래서 디귿번 틀렸습니다. 14번. 그림은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 초고압 변전소는 송전하는 전력이 일정하며 154, 345, 745 우리나라에서 송전하는 그 규격이 154, 345, 746인가? 754인가? 딱 이 세 개로 법으로 규정돼 있어. 그 세 개 전압으로만 보내야 돼. 안 그러면 다 불법이에요. 근데 뭐 그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무슨 한전에 취업할 것도 아니고. 자, 아무튼 있답니다. 송전할 수 있고요. A는 초고압 변전소와 변전소 사이에 송전선이고요. 맞는 말 찾기. 발전소에서 생산 전력을 전압을 높여서 송전하는 거지. 송전 전압을 높여야지 송전 전류가 뭐 할 테니까 줄어들 테니까요. 그래서 14번에 1번 맞는 말. 변전소에서 주상변압기, 전봇대에서는 전압을 낮추지. 왜? 주상변압기에서는 가정에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최대한 전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3번.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서 누구? 교류. 이게 교류의 최대 장점이라고. 교류가 아니면 이렇게 전압을 높고 낮게 마음껏 할 수가 없어. 그래서 3번 별표 쳐두세요. 얘들 잘 속습니다.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무조건 교류지 직류 들어가면 얘는 구라야. 잘못된 거야. 4번 송전 과정에서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하므로 전력 함수. 왜? 손실 전력이니까요. 5번 A에서의 손실 전력은 송전 전압이 154보다 345의 경우에서가 더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 왜 14번에 5번 이 부분이 틀렸어? 전압이 크면 그치 전압이 작으면 손실 전력이 더 커버리겠지. 지금 뭐 이거 계속 물어보는 형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5번. 자 15번 맞는 말 바로 찾기. 송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 기억번 딩동댕. 두 번째 송전선의 길이가 길수록 손실 전력 증가하지. 왜? 스트레스 커지니까요. 그래서 니은번도 맞는 말. 디귿번 주상변압기에서 2차 코일의 가문수는 1차 코일의 가문수보다 작아야 되겠죠. 주상변압기 전봇대는 전압을 가장 낮춰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 기억 니은번 정답이겠네요. 자 이제 친구들이 좀 싫어하는 형태들이 16번과 같은 이런 형태들, 그 다음에 그래프로 나타난 형태들, 즉 산수 계산하는 형태들 나와져 있으면 친구들이 계속 좀 싫어하는 유형이랍니다. 같이 한번 봐봅시다. 그림은 변전소를 거쳐 전력이 수송되는 과정의 일부를, 표는 송전 과정에서 몇 가지 물리량을 나타낸 건데
변전소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는 N1과 N2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조건들 한번 이런 식으로 꾸려. 그럼 변전소 이 녀석이 있는데 1차 코일에서 감아져 있는 가문수 N1, 2차 코일에서 가문수 N2라고 한다면 1차 코일의 전압 V1, 2차 코일의 전압 V2 마찬가지 이야기하는 거지. N1과 N2의 비로 누가 결정되는구나? 전압의 비가 결정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전류의 비가 다음과 같이 역수의 비가 완성이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전선 A를 이야기했었을 때 저 녀석이 저항값이 3R인데 손실 전력이 얼마만큼? P만큼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송전선 A는 여기에 있는 이 송전선인 거죠. 이게 송전선 지금 A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림 살펴보면 이게 송전선 지금 B로 나타내져 있어. 여기도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이 송전선 A에 흐르는 이 녀석이 결국은 뭐야? I1에 흐르는 전류인 거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하고 같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B에 흐르는 저 녀석이 누구야? 송전 전류가 아니고 송전선 B에 흐르는 녀석이 I2로 이야기되는 녀석이잖아. 여기까지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손실전력 A에서 발생된 손실전력 살펴보다 보니까 그 손실전력이 얼마만큼이래요? P만큼이래요.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지는 모르지만 I1 이야기한다면 I1의 얼마만큼? 최고. 그 다음에 저항값이 이 녀석이 얼마라고 이야기돼 있어? 3R로 주어져 있네요. 두 번째, 송전선 B에 흐르는 우리는 녀석 살펴보니까 PB라고 이야기했던 저 녀석은 손실 전력이 얼마냐? 2P야 3P야? 왜 이 글자가 흐릿하게 나오냐? 2P야 3P야? 2P 3P? 16번 3P? 그러면 이 녀석이 얼마만큼? 3P인데 이 녀석이 얼마만큼? I2인 거죠. 오케이? I2의 제곱 이 녀석은 저항값이 얼마만큼? 4R만큼. 그러면 이제 이 녀석 우리가 계산하는 부분만 남았네. 이 녀석의 비가 지금 몇 대 몇? 1대 3인 거죠. 근데 이 녀석의 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4니까. 그쵸? 이 녀석들의 비가 제곱이니까 몇 대 몇이 돼야지 이 녀석이 1대 3 만들까에 대한 내용인 거지. 오케이? 그냥 I1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녀석 그냥 달아놓고 봐. 루트 3분의 1의 제곱이면 1 나오는 거잖아. 그쵸? 이 녀석은 4분의 3 나오려면 이 녀석은 얼마가 돼 주셔야 되는 거야? 2분의 1에 대한 형태인가? 아니구나. 2분의 1에 루트 3 들어가야지 제곱인 거지. 이 부분 이해하시겠어? 자, 다시 이 부분들을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P로 이야기됐던 A에서 저 녀석들 이야기하면 I1 제곱 3R로 표현됐던 녀석인데 그냥 수식적으로 I1의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3R분의 P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쌤은 물리에서는 이 녀석이 지금 P니까 P를 1로 보자고. 그러면 I1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것도 3R인데 3의 B로 이렇게 봐버리자. 근데 이게 1 나와야 돼. 그러니까 I1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이 녀석은 루트 3분의 1이 되어야지 제곱해서 1 나오는 거지. 어차피 비계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그냥 정확히 구할 필요 없어. 문자들은 그냥 다 날리고 B로 이야기하자고. 자, 두 번째 PB 살펴보니까 PB에서는 3P인데 이 녀석은 I2의 제곱
얼마? 4할. 그래서 얘의 B를 쌤은 얼마로 봐버린 거야? 그냥 4의 B로 봐버린 거야. 왜? 3할 4할 R 달기 싫으니까. P를 1로 봤으니까 3P는 얼마야? 3인 거지. 그럼 I2의 제곱에다가 4를 곱해서 더 3이 나와야 되니까 얼마에 대한 형태야? 아래쪽은 2에 대한 형태. 왜? 2의 제곱 들어가면 4 사라질 테고요. 루트 3의 제곱 들어가면 3 나올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I1과 그러면 I2와 I1의 B를 살펴보니까 I2와 I1 여기다 쓸까? I2와 I1의 B 살펴보니까 얘가 2분의 루트 3이고 이 녀석은 얼마만큼? 루트 3분의 1이구나. 설마 범분수 계산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 그건 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수학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저걸 해주신 거지. 자, 3, 2다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산할 때 항상 B를 이용하시는 게 편하다. 꼭 그런 생각을 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3, 2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가문수의 B가 지금 몇 대 몇인 거야? 3대 2에 대한 형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N1과 N2의 B라고 안 하고 누구와 누구의 B? N2와 N1의 B니까 얼마? 2분의 3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16번 기본 베이스 이거 이해하시겠어?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될 건 이 송전선 A에 흐르는 녀석이 1차 코일에 흐르는 녀석과 뭐하고 있으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흐르는 전류가 같은 거야.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송전선 B가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야?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송전선 B에 흐르는 전류하고 같은 거야. 이걸 찾아내고 그 다음 B 계산하는 것 같아. 오케이? 자, 16번 꼭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 풀 때 굉장히 기본 아이디어가 되는 문제니까요. 자, 17번 다음은 송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선을 따라 소비자에게 보내주는데 전기가 송전선을 따라 흐르는 동안 송전선에 무엇으로 인해 누가 있어서? 전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기 저항으로 인해 열이 발생하여 손실 전력이 생기고요. 이때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송전선의 저항에서 더 많은 열이 발생하겠지. 그래서 전류가 클수록 송전선의 전류가 클수록 저항이 클수록 손실 전력이 많아진다. 따라서 송전할 때 송전 전압을 높게 해서 무엇? 전류를 낮추어 주셔야 되니까 정답 찾으시면 5번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8번 다음 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전으로 송전할 때 전압을 높여서 사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손실 전력을 뭐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낮추어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8번에 4번 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19번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는 동안 또 줄이는 방법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뭐 하면 돼? 송전 전압을 높이고요. 송전선을 가늘게 만들면 안 되고 가늘게 만든다는 건 단면적을 줄이니까 저항이 커지는 효과죠. 가늘다라고 하는 건 단면적이 줄어들어서 저항이 커져서 안 돼. 그래서 니은 건 틀렸고요. 저항이 더 큰 물질로 하면 저항이 커져버리니까 손실 전력이 커지겠네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 문제 몇 개는 몇 개 없네. 총 44개? 야. 왜 나 복사시켰는데 입이 막 잘 안 보이냐? 글자가. 내가 무한인 줄 알았잖아. 자, 4문제만 더 하고 쉬었다 갈 테니까 뒤쪽에 있는 문제들 지금 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습들을 한다라고 꼭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소비자에게 보내질 때 송전선의 저항으로 일부 열로 손실된답니다. 송전 전압을 2배 증가시키면 계속 같은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발전소, 송전 전압, 송전 전류. 넌 그냥 일정해. 발전소니까 몇 배?
2배. 그럼 넌 2분의 1배. 그래서 손실 전력은 몇 배? 4분의 1배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곱 R이니까.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몇 번? 2번. 자, 21번. 그림은 발전소